외놈의 후예 아니면 너무 거칠어 요새. 추석 이후에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 제가 1차 공개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서울의 봄이라 명명했던 팀의 팀플레이로 조중동 같은 그거 말고 또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2차도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2차 있죠.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구테타적인 계엄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중에 일부가 대통령 경호처장이 권한도 없이 특전 추방 방첩 사령관을 불러 모았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보였던 거죠.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와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 그 말도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먼저고요. 네. 추석 이후에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의 징표는 당정관계의 붕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더 차별화를 강화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절제하지 않을 것이고, 갑자기 너무 정직한 표현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더 이렇게 활동적이실 것이고, 요것이 있고, 말씀하신 1차 공개라고 제가 표현했던 1차 공개. 예,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론을 대통령이 약 지난 2년 동안 10차례 정도 펼친 것, 피의자 공동체가 되어 있는 대통령, 김건희, 김용현 이런 분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이상 집착, 하나회와 알자회 이후에 최초의 군내 사조직의 발견, 충암파,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2017년 계엄 문건, 그러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왜 옛날 얘기만 하냐 해서 제가 1차 공개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서울의 봄이라 명명했던 팀의 팀플레이로 확보된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팀이 결성돼 있어요. 예. 그런 징후를 느껴가지고 민주당 내에 결성한 팀 이름이 서울의 봄이고, 저,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등을 코아로 해서 있는 건데요. 국정원 출신, 군 출신 이렇게. 네네. 그 경호처장 비밀 위반 모임은 첫째,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둘째, 그들의 반론하기를 경호를 위한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것이라고 하는데 특전사는 경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경우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네 번째, 문재인 정부 등 지난 정부에서도 있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전 수방 방첩사령관을 경호처장이 부른 것이 마치 흔히 있는 일처럼 말했죠. 네네. 지난 정부에서도 했었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냥 다 반증이 됐고요. 박선원 의원의 질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차를 바꿔 타고 어떻게 들어가서 만났는데 왜 모였냐? 계엄 준비였지? 내라는 뭐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답하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만 답한 거예요. 내란 거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네. 만나긴 만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을 인정한 건데, 더 재밌는 것은 조중동 같은 그거 말고 또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답을 안 해줍니다. 2차도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2차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관한테. 사후 보고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패싱 당한 것이 창피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원식 장관이. 네.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그것을 보고 받았어야 되거든요. 보고 받은 것처럼 답했죠. 네. 그래서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작년 말이라 그랬다가 금년 총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최근이거든요. 사실은 본인은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그거에 대한 시기를 얘기 안 합니다. 왜? 언제 걸 들켰는지 몰라요.
우리가 뭘 들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구나. 말을 못합니다. 신원식 장관은 아는 척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특전 수방 방첩사령관이 모이려면 국방부 장관이 알아야 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통밥으로 때린 그치. 작년 말 금년 초보다 훨씬 최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얘기 안 해줬어요. 전 의원이 그 공관 옆에 어디 운동장에서 어떻게 차를 갈아타고 어떻게 들어갔지라고까지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간 2차 제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그 2차 제보 있는 거죠. 군내 비밀 회합 조직이 하나위에 처음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따로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충암고 출신 대령 중령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저희 팀 중에 한 분인 부승찬 위원님께서 맡아서 했는데 일단 이상민 장관이 그 방첩사령관을 찾아간 것까지는 100%. 그다음에 그 뒷자리에 누가 어떻게 됐는가까지는 저희가 100%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장관이 타부처의 장관 등 요인이 방첩사 등을 방문했을 때는 그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고 안 했어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보고 안 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지목한 경호처장 비밀 모임과 이상민 장관 방문 두 개 다를 보고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의도적 누락이고 은폐죠. 우리의 의도는 이 얘기해서 뉴스에 날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예방과 무산이다. 지금 현재 1단락 단계에 간 것이 제도로서의 사법. 서울의 범 사법을 발휘했어요. 제기했고 또 하나는 계엄 선포를 어렵게 만드는. 네. 또 하나는 핵심 척결. 그것이 여인형은 반드시 저희가 옷을 벗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람이 둘이 떠올라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형 군의 방첩사령관하고요. 또 하나는 태극기 싫어하는 분 김태호. 예, 거기는 공식적인 의전에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생략했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핵심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체코 갔을 때 그 양반만 굳이 안 하더라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그냥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했는데 둘러보고 안 하더라고. 안 하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지적하면서 표현을 외놈의 후회 아니면 너무 거칠어 요새. 외놈의 후회. 네, 아니면 밀정이다. 아니 이게 저렇게 조곤조곤 외놈의 후회. 너무 무서워.